보내 주인공 우리나 보내 아침에 깨면 똑같아 아빠가 전부 다 같대 거짓말 하지마 아빠 친구들은 외롭지 않아 차라리 공부를 했다면 이것보단 더 외롭지 않을까 여행이 더 즐거웠을까 그래도 내가 이걸 선택해 주니까 나도 빛나고 싶어 별이 되고 싶으니까 지금 랩하지 난 것만 보고 너 외롭지만 랩하지 난 yeah. 뭘 어쩌지 친구와 뭘 어쩌지 엄마와 동 떨어졌지 친구와 목표가 다른 친구와 한 배를 타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지 괴로웠지 그 덕에 잡혀 앉아고 때를 섰지 이거 안 되면 나갈 거라고 아빠한테 말을 하고 팔을 보고 그제 쏴 아빠의 눈물을 봤지 엄마의 눈물을 봤지 진짜 날 위한 거야 맞지 그녀 왜 혼자지 아직 거실에서 동생 울음소리 복잡해진 머리 부여잡고 난 겨울 지나 나의 별에 봄이 오면 뭐가 이번 곡은 그 신청 김승수의 신청곡이었는데 제목만 써놔가지고 별했는 밤이라 돼 있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그냥 이게 이건 것 같아서 틀었습니다. 아님 말고. 그리고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음질이 좀 안 좋다 해가지고 마이크를 새로 샀습니다. 마이크 10만원짜리입니다. 이걸로도 이제 음질 안 좋다고 하면 이제 진짜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이 귀를 더 열어라. 알았지? 교과서 150부터 153까지고 제국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오늘 배웁니다. 자, 일단 유럽에서 나타난 제국주의, 이제 우리가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정책이 등장합니다. 이 유럽에서 나타난 이 제국주의 정책이 이제 나머지 대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일단 제국주의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일단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에다가 사회 진화론이라는 개념이 합쳐지면서 나타나게 된 새로운 개념입니다. 일단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상품을 만들고 팔아야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품을 만들 때 필요한 원료를 최대한 이제 값싸게 얻어야 되고 또 이제 그 상품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갖다 팔아야 될 시장이 역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식민지라는 개념이 조금 있었지만 그때 그 식민지는 어떤 무역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진짜 독점적으로 지배해야 할 그런 식민지가 점점 더 필요해집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 식민지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개념은 한번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자연이 발전해 가느냐, 발달해 가느냐, 진화해 가느냐, 자연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법칙이 있더냐 보니까 이제 약육강식이라는 이 자연적인 법칙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다윈의 진화론인데 이 자연과학에서만 적용되는 이 법칙을 이제 인류 사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즉 자연에서 보니까 약한 놈은 먹히고 강한 놈은 먹는 게 자연적인 법칙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인간 사회에 적용하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쳐들어가서 지배해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발달하면서 식민지가 점점 더 필요하다고 했었죠. 이 식민지를 확보하는 것을 어떤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이고, 이 사회 진화론은 인종주의라는 것과 결합됩니다. 자, 살펴보니까 주로 강한 놈들은 인종이 뭐더냐 보니까 강한 놈들은 인종이 백인이더라. 그리고 먹히는 놈들, 약소국은 인종이 뭐더냐 보니까 백인이 아니라 뭐 원주민이든지 뭐 흑인이든지 뭐 이런 애더라. 그러니까 이 사회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백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인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전 세계로 식민지를 찾아 떠나는 이 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중간에 잉글랜드라고 되어 있죠. 잉글랜드가 이 동물이 바로 문어죠, 문어. 문어발처럼
온갖 전 세계로 식민지를 이제 차지하려는 우리가 영국을 흔히 신사의 나라라고 하죠. 이 신사의 모습, 사실 알고 보면 이런 탐욕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풍자하는 영국의 모습, 욕심 많은 영국의 모습을 풍자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제국주의가 어떻게 침투하느냐, 식민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일단 제일 선봉장에 섰던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가서 이제 종교를 전파합니다. 종교를 전파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언어도, 문화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보를 듣고 나서 이제 회사가 진출합니다. 영국에서는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식민지를 경영하는 주체가 됩니다. 일본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일단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영국만 배워둡시다. 일본은 나중에 배울 테니까. 영국은 동인도 회사라는 이 회사에게 이제 정부가 맡겨서 이 회사가 세계 각지의 식민지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떤 식민지가 점점 반항이 심해진다. 이럴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국가의 군사력이 출동해서 이제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이제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제일 서서 성경 읽는 사람이 선교사죠. 그리고 강제로 이제 상인들과 군인들이 흑인을 묶어놓고 이제 원료를 부으면서 황금을 다 수탈해가는 그런 당시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당시 백인들의 시입니다. 시. 백인들이 썼던 시인데, 자기들이 제일 뛰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제일 뛰어난 자들이라서 이제 허둥대고 지친 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보살펴주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백인한테는. 사실 황당하죠. 다 자기 고향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개하고 이제 음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너희들을 좀 돌봐줄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아프리카를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 일단 이 영국의 주요 식민지 중에 하나가 지금 지도에 안 나와 있는데, 이 지도 오른쪽에 가면 인도가 있습니다. 이 인도가 있는데, 인도와 영국이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먼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이 좁은 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닷길을 뚫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뚫습니다. 그걸 운하라고 하죠. 여기 있는 이 운하를 수에즈 운하라고 하고,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지중해를 거쳐서 영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수에즈 운하에 굉장한 공을 들이게 되고, 자, 그리고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영국은 여기 수에즈 운하가 있는 이집트와 제일 밑에 있는 남아프리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이제 이 남북으로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종단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여기 있는 알제리와 여기 있는 이 섬을 마다가스카르라고 합니다. 여기를 연결하는, 동과 서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펼쳤던 게 프랑스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남북을 연결하고 동서를 연결하면 중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중간에서 부딪힙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는,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가 이 글자만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했다, 그럼 당연히 유럽 어디선가 충돌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황당하게도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충돌하게 된 게 파쇼다 사건이고, 당시 이 제국주의 이 국가들끼리도 서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자기들끼리도 충돌을 할 만큼, 이제 당시 제국주의 그 식민지 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하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파쇼다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독일과 영국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독일의 정책을 3B 정책이라고 하고,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3C 정책이라고 합니다. B는 무엇이냐, 이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라는 이 독일이 주요 경영하는 이제 세 가지 도시 이름이 다 알파벳 B로 시작하기 때문에 3B 정책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반대로 이 영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 3개가 전부 C로 시작하기 때문에
3C 정책으로 갑니다. 카이로, 아까 말했듯이 여기 수에즈 운하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콜카타. 자,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도 수많은 이제 나라들이 식민지화 되어 갑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쪽 엄청나게 이제 식민지 지배를 심각하게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고,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이런 식으로 유럽 제국주의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4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4단원 총정리하겠습니다. 4단원에서는 우리가 유럽에서 어떤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가 등장해서 이것이 확산되어 전체 유럽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움직임이 결합되면서 이제 제국주의라는 이 전 세계로 식민지를 확보해 나가려는 이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을까지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럼 5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유럽이 이제 전 세계로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떠나게 되는데, 이때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그러면 가만히 그냥 당하고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겠죠.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와, 유럽 정말 세구나. 유럽처럼 빨리 변화해야겠다. 유럽처럼 저렇게 자본주의도 들이고 민주주의도 들여서 빨리 강해져야겠다라는 반응도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럽 애들을 물리쳐야 되는 대상으로, 웬 야만인들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가 더 우수하다 하면서 저놈들을 물리치고 원래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지켜내자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내부적으로 잘 결합해서 많은 사건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아시안 아프리카가 그냥 수동적으로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엄청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5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